안녕하십니까 상지인 여러분,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환경 설정과 사용자 권한 설정 그리고 일반 거래처를 등록하는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안을 반드시 다운로드 받고 보면서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바탕화면에 아이큐브 핵심 ERP 프로그램이 있죠. 더블 클릭해서 열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장해 두었던 월요일 수업을 복원시키면 그 월요일 수업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요일 날 수업하면서 특별히 변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다시 가져오지 않고 여기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로그인을 하면 우리가 월요일 수업 가져왔던 것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화면에 회사 코드가 4002 아니면 돋보기를 눌러서 회사 코드를 4002를 찾아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사원 코드를 홍길동을 찾아서 확인한 다음 암호는 없어서 그대로 로그인 버튼을 눌러 화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회사가 안 뜨는데요. 저는 화요일 수업 잘 했는데 월요일 날만 회사가 안 뜨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시 지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해봤던 것처럼 월요일 자료를 복원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별 문제 없는 거로 보고 선생님 그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시스템 관리와 생산 관리 공통 메뉴가 2개 있고요. 혹시 여기 회계 관리 메뉴도 있는 친구들 괜찮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스템 관리 중에서 회사 등록 정보 중에서요. 회사 등록과 사업장 등록, 부서 등록, 사원 등록까지 끝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시스템 환경 설정의 창을 열어보세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환경은 제대로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꼭 필요한 몇 가지만 바꾼다거나 아니면 볼 줄 알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1번에 있는 본지점 회계 여부에 0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른쪽에 보면 0은 미사용이고 1은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이 아니라 0이 적혀 있으니까 우리 회사는 이 홍길동 회사는 본점과 지점 회계를 따로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량의 소수점 자리 단위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회사는 수량을 적을 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적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번에 보면요. 금액 소수점 자리수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적을 때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가 아니라 소수 자리가 없도록 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조회 구분이 나오는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조회에는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 회계부서, 인사부서, 물류부서에서 필요한 부분, 원가에서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전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내리면 전체 다 보이고요. 그 중에 우리는 생산을 하고 있는데 왜 생산은 안 보이냐 하겠지만 생산은 시스템 환경이 따로 필요한 게 없고 물류와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4로 시작하는 혹은 5, 6, 7로 시작하는 물류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출고 의뢰를 운영하는가 운영하지 않는가 0이라고 되었으니까 0은 안일부, 운영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입고 의뢰를 운영하는가, 운영 안 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시스템 환경 설정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손댈 건 없고 방금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살펴본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권한 설정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사용자 권한 설정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홍길동이라는 사원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이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은 여기 회사 등록할 수 있고요. 사업장 등록도 할 수 있고요. 부서 등록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길동으로 들어왔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정안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정안을 누르면 회사 등록에도 체크되어 있지 않고 아무 데도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우리가 이정안 이름으로 들어오면 사원 등록이나 부서 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홍길동으로 다시 가볼까요? 그럼 홍길동이 모든 권한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상단에 모듈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살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 관리가 우리 원래 눌려져 있고요. 아래쪽에 다른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회계 관리를 선택해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회계 관리를 누르면 홍길동에게 회계 관리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길동은 생산부서와 관계된 사람이고 지금 회계부서하고는 업무가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권한을 주지 않은 겁니다. ERP는 모든 이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원에게만 권한을 주죠. 자, 그럼 우리가 홍길동에게 권한을 한번 줘볼까요? 자, 오른쪽 위에 가면 권한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권한 설정이라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어떤 권한을 줄 건지 우리가 먼저 선택합니다. 여기 있는 회계 권한을 줄 건데 회계 권한 전체를 다 선택하려면 여기 상단에 있는 빨간색 V를 체크합니다. 그럼 이제 회계 권한에 관한 게 다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권한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자, 조회 권한이라는 거 한번 화살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회계 중에서도 어떤 곳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회계, 사업장의 회계, 부서의 회계, 나 혼자 쓰는 회계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회사를 줄 거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회사 전체의 회계 업무에 대해서 홍길동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자, 홍길동에게 권한을 주면 그대로 있으면 이게 적용이 되진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그아웃해서 나갔다가 다시 로그인해서 들어와야지만 여기 하단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시스템 관리라는 게 있고요. 생산 관리 공통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는 없었는데 홍길동으로 들어왔는데 회계 관리가 생겼네요. 왜 회계 관리가 생겼냐면 우리가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구경해 볼까요?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사용자 권한 설정에 가서요. 자, 아까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듈 구분에 이번에 또 회계관리 선택하고요. 이번에도 여기 있는 메뉴의 전체 회계를 선택해서 홍길동 전체에 이번엔 권한을 해제시키겠습니다. 권한 해제를 시키면 해제할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엔 앞에 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사용 가능한 메뉴의 빨간색을 누르고요. 권한 해제를 누르고 전체 해제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네 합니다. 그럼 이제 없어졌는데 선생님 없어져도 여기 회계관리 그대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없어지냐면 로그아웃해서 나가서 다시 로그인하고 들어오면 시스템 관리와 생산 관리 공통은 있는데 회계 관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주었다가 뺐었다가 할 수 있는 메뉴가 사용자 권한 설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거래처 등록에 가겠습니다. 기초 정보 관리하는 거 앞에 플러스 눌러볼까요? 그럼 첫 번째 메뉴가 일반 거래처 등록입니다. 일반 거래처 등록을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미 등록된 거래처가 이만큼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오른쪽에 각 회사의 주소와 대표자 이름과 뭐 하는 곳인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제일 앞에 있는 대흥전공 한번 볼까요? 대흥전공은 사용자 등록번호가 31128199227이네요. 주민등록번호는 노란색이 아니어서 적지 않아도 되지만 내국인이고요. 대표자는 서대흥입니다. 뭐 하는 곳이냐면 제조업하는 곳이고요. 뭘 만드냐면 자동차 부품 제조를 합니다.
사업장은 충남 천안시 복명동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에 수금거래처라는 게 있습니다. 수금거래처 돋보기 누르면 여기에 1번이 어디냐면 대흥전공이죠. 대흥전공하고 거래하면 대흥전공에서 돈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요. 확인이나 취소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미반영이고요. 그리고 쭉 제일 밑에 보면 이 거래처는 사용합니까? 하면 사용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미사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대응전공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응전공은 우리가 들어가 봤더니 사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응전공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씩 확인하면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의 과제 한번 볼까요? 오늘의 과제는 첫 번째 과제는요. 자, 방금 선생님이 했던 대응전공입니다. 자, 이 대응전공 기억나죠? 대응전공에 대한 거래처 정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거래처가 0001인 대응전공을 눌렀을 때 1번, 2번, 3번, 4번 중에 틀린 게 몇 번인지 여러분 정답을 찾아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자, 하나 더. 2번은 지금 프로그램이 설치 안 된 친구들은 2번 과제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2번 과제, 프로그램 설치된 학생들은 반드시 2번 과제도 합니다. 제동기어를 눌렀을 때, 여기 회사 중에서 여기 있는 제동기어를 눌렀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는 걸 찾아서 선생님께 지난 시간처럼 1번 답은 몇 번, 2번 답은 몇 번 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